자, 26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시장소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시장소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때는 즉시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3번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시장소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4번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실시한 후 진단 결과보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및 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은 4번이죠.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실시한 후 진단 결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군수하고 요청자에게 제출합니다. 1번 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다. 함정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안전진단 실시하고 정비계 수입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해야 된다. 안전진단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죠. 2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즉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전진단 신청 받아서 며칠 내 30일 내에 가서 확인해보고 진단할까 말까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3번 진단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시도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했죠.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누구한테? 요청자한테 통보해야지 시도한테 보고할 성질이 아닙니다. 5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인데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결정은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합니다. 27번입니다. 안전진단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한다. 옳은 편이고 2번 시장소는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서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해야 되고 3번 안전진단을 들은 병은 시장소 부담한다. 단 진단 실시가 요청되면 시장소는 진단에 들으면 전부 일부를 요청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옳은 표현이네. 4번 시장소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얘도 옳은 편이고 5번 안전진단 결과부 제출받은 국장은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필요한 요청할 수 있다. 뭔가 좀 잘못됐죠? 국장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시도지사. 진단 결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시행 결정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정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해야 될 성질입니다. 28번 똑같은 건너뛰읍시다. 29번 갑시다. 29번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 더 옳은 것은 1번 시도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예정역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2번 주택의 구조 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3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 수입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시도가 아니고 시장 군수. 4번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5번 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 수입 결정,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필요 조치 이러면 안 되고 국장이 하지 말고 시도지사가. 30번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 절차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사업 시행인가, 정비계 수립 및 구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준공인가, 관리 전문인가. 제일 먼저 기본계획이죠. 디귿.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보다 먼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안전진단인데 그래서 안전진단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야 되고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업시행인가 빠르겠네. 기억. 그러면 답은 디귿, 니은, 기억. 4번이네요. 관리전문인가, 준공인가. 31번 봅시다. 바르게 연결한 거. 준공인가, 관리전문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조합설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조합 설립이 먼저 나오네. 조합 설립 2.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죠. 시, 끝났네. 1번이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나오면 안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준공 인가. 순서 간혹 나오니까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유학집 101페이지인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냥 보너스다 생각하고 맞춰야 돼. 몇 초 걸리지도 않는 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랬죠. 그냥 기, 수, 환, 반. 그리고 너는 혼용이 된다. 혼용. 두 번째 재개발 그러면 평소에 했던 잡시다. 관리처분과 환지.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처분. 네 번째, 도시환경은 관리처분과 환지가 있고.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이고. 여섯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그러니까 이거 암기 모두도 못 푼다고 말이 안 되고. 시행자를 바로 연결하면 시행자. 문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급말 나오면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한다. 재개발은 누가 하든가 조합이 하든가 공동할 때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먼저 공동한다.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공동하든가 공동은 과반수 시장, 주택공사 등하고도 공동할 수 있는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점 공동 못한다 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여기도 공동할 수 있는데 공동 언제나 과반 동의 시장,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점 공동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공동하든가 공동할 때는 과반수 누구하고 이 공공 또 누구하고 민간하고 이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세 가지가 단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세 가지 단해가지고 그 말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지정개발자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요. 그 정비사업 시행 방법하고 거기까지가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비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간혹가다 지문 하나 나오니까 그 103페이지 위에 지금 1, 2, 3부터 5, 6, 7, 8 그런 건 암기하지 말고 단도문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가볍게 그런 제도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가고 103페이지 맨 밑에 3번 정비사업의 대행자 해가지고 시장으로서는 장기간 정비사업 지연관계나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 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든가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 하여금 조합이나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다면 거기까지 2번도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거기서 지문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조합이나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유자나 조합이 하다 멈추니까 소유자 조합이 하다 멈췄을 때 시장으로서가 직접 대신할 수 있고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대신하게 하는 제도 사업대행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 있다. 그 정도 말고 그럼 넘기면 이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필수죠. 필수. 자, 조합에서 먼저 추진위원회 관한 사인데 추진위원회 첫 번째 추진위원회는 첫 번째가 5인 이상 추진위원 만들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두 번째 과반수 동의 세 번째 시장군수 승인 네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안 맞는다. 거기서 함정이 4개 5인 이상
추진위원회 글자 5개 5인 이상 하나만 더 빨리 맞는다. 과반 동의 시장소 승인. 가로대 정비사업은 추진에 안 맞는다. 거기서 함정이 4개 나왔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자동 동의가 되는데 얘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에 동의 철회 즉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도정법에서 동의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할 때는 항상 양쪽 동의 상대방하고 시장 군수 양쪽에다 두 군데다. 자, 2번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호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이건 이거 판단해야 돼요. 조합이 탄생되기 전까지 업무를 하는데 특히 기억은 신경 쓰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다. 비리 방지하기에서 경쟁 입찰 방식이다. 그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그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임을 전부 다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추진위가 문제 나왔을 때 답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했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권자 누굽니까 하면 시장 군수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동의 받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 조합에는 첫 번째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 조합이 있고 두 번째 재건축이 조합이 있고 세 번째 가로주택이 조합이 있는데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는 두 가지 나눠가지고 주택단지냐 주택단지 외냐. 주택단지다 그러면 동 플러스 전체 가지고 동별 전체에서 동 아까 그런 얘기를 말하고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3분의 2분의 숫자 큰 게 뭐라고요? 소유자 작은 게 면적 이것만 암기하면 끝나죠. 자 묶어가지고 자 얘들 앞에 4분의 3, 3분의 2는 내려오죠. 주택단지 밖으로 주택단지 외에는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올라가세요.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가로주택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암기해야지 이해가 아니에요. 하면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고 2번 105페이지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입니다. 1번 동의 방법 서면 동의세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 신문조 사본을 첨부한다. 자 서면 동의 상식적 구두 동의를 말이 안 되고 나 동의했네 전화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서에다 서면 동의도 붙이고 지장 찍고 사인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해외 체류하거나 법의임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도정법 동의가 좀 앞서 나간 데서 앞서 도정법이 동의가 좀 앞서 나갑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고민하지만 무조건 1인이다. 1인 혼자서 100개 가져도 1명 100명 하나 가져도 1명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있으면 더해가지고 1명 무조건 1명치입니다. 3번 동의의제입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한 자는 그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봅니다. 이거는 어디 가든가 다 똑같아요. 먼저 동의한 사람한테 토지금을 사면 뒷자는 무조건 동의한 게 돼요. 그자도 무조건 뭐뭐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는 있어요. 4번 지문길에서 안 나옵니다. 5번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소유자로 봅니다. 6번 동의 철회 자 뭐뭐 신청 전 좌우지간 공법상 동의도 많이 나오지만 무조건 동의 철회돼요. 뭐뭐 신청 전 동의 철회된다. 근데 동의 처리할 때는 철회 의사표시를 양쪽에 하라고 동의 상대방 그리고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철회 의사표시가 도착되면 즉시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한다. 철회 의사표시는 동의 상대방이 지금 이쪽에서 동의 철회했을 때 상대방한테 도착된 게 빨랐냐 시장군수가 의사표시 왔다는 걸 통지한테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이다. 빠른 날 효력 발생 3번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취소인데 이건 조합설립 인가 등 취소니까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있고 추진위의 승인 취소가 있는데 끝맺음에 둘 다 하여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해야 된다. 추진위의 승인 취소 하여한다. 둘 다 하여한다인데 기억 니은이 기억이 추진위의 승인 취소고 니은 조합설립 취소인데 숫자가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첫 번째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시도 처리가 정하는 비율 아니면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해달라 조합 해산해달라
신청하면 끝맺음이 승인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대급 보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수리의 승인 취소, 조합설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더 이상 사업 안 하는데 있으면 뭐 하겠냐 이런 얘기.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인가받고 30일에 등기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합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구 써야 돼요. 도시개발법과 도정법 차이점이 그겁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구 써야 된다. 그것만 틀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했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원은 조합원, 특히 조합원 중인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거기서 먼저 딱 자르는 게 여기서 자르고 거기까지 하면 되니까 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자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근데 가로 안에 재건축과 가로축은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를 때 동의 거부하게 되면 매도 청구를 했어요. 쫓겨난다.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의 조합은 누굽니까? 그런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재개발의 조합원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도시환경 조합원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자, 지상권자 동의하든가 말든가. 가로주택 조합원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건물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지상권자로서 동의한 자. 재건축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정비계 아닌 거에 있는 주택 및 부속 소유자, 부대, 복리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 그게 붙어줘야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의 수인 경우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하면 조합원은 1명입니다.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일 때 아빠, 엄마, 아들, 딸 그런 얘기 했어요. 묶어가지고 1명. 조합설립 인가 후에 1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후에 1인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조합원은 1명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지금 재개발하는데 갑이 혼자서 주택을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얘는 개입니다. 개. 근로속소 기술성조가 아니다. 뭐 한다? 재개발한다.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거고 최대 몇 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얘는 개인이고 뭐 한다고? 재개발한다. 재개발. 몇 개까지 몇 개 가지고 있다? 5개.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 답 나올 때까지 막 찍는 거 고민하지 말고 몇 개? 2개. 2개. 맞습니까? 맞다 그래야지. 어차피 뭐 대답 안 할 거니까 2개 맞는 거예요. 어떻게 2개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안 되면 전용 범위 내 2개. 2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얘가 바보같이 5개 가지면 5개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얘기 3개 분리해야지. 을, 병, 정 나눴을 때 자, 을, 병, 정 나눠놨어요. 조합원이 지금 1명이요? 3명이요? 1명이요? 맞아. 1명입니까? 4명입니까? 이거. 조합원 1명이요? 4명이요? 그러면 언제 했다고? 언제 보니까 언제 했다고? 조합설 민가 후 1명. 조합설 민가 전 4명.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합설 민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토지 건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쪽에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면 근다고 4명 안 봐주고 1명만 봐준다. 1명만. 자 2번 조합원의 지위 양도입니다. 기억. 조합설립 인가 양도 증가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될 때 조합원의 권리 취득한 자를 조합원한다. 조합원의 지위는 마음대로 승계된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금지죠. 니은이 중에 사실 니은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하고 정비사업의 토지금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양수 가로 안에 중요하게 2개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어요? 상속이혼은 된다. 상속이혼은 된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양도자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혼을 취득한 자가 되고 다음에 4명은 돼요. 4명. A, B, C, D 얘들은 됩니다. 첫 번째 A.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자한테 취득하면 돼요. B.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가는 자한테 사면 돼요. C. 전원이 해외주 2년 이상 해외주를 그 자한테 사면 돼요. D. 경공멸에 인해서 나온 주택 사면 되는 거예요. 그 4가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적발되면 현금 청산 그리고 3년 3천 처벌받고 그 다음에 조합의 임무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또 다른 동네가 또 다른 조합에 임원직을 할 수도 없고 비리 방지죠. 임원의 결격사인데 결격사에 뭐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도정법에서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개발법은 중요해요. 개발법. 도정법은 조합에 관한 내용이 원천만이니까 안 중요하고 임원의 퇴임인데 얘는 종종 나오죠.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거나 선임 당시에 해당되는 점이 판명됐으면 당연 퇴임하는데 개발법하고 도정법 차이점이 뭐냐. 개발법은 언제 잘려? 이걸 물어봐요. 그날 잘려? 다음날 잘려? 다음날. 근데 도정법은 그건 안 물어보고 당연 잘리는 건 기본 사실인데 퇴임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봐요. 그 전에 했던 행위는 유효하다.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네 글자를 줄이면 개인 점수. 풀어서 말하면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개인 점수. 도정법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구성하여한다. 개발법 문제입니다. 문제. OX 문제. 도시개발법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둘 수 있다. OX 개발법이라니까. 개발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은 대의원에 둘 수 있다. OX O. 좀 자신 있으면 크게 봐요. OX. 근데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개발법 그러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개발법 앞에 붙여야 돼. 뭐라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개발법은 항상 의결권 시켜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 말 빼버리면 안 되지. 하여튼 개인 점수 기억하시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하는데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조합원의 10분의 1 보면서 100명 이상. 자, 5,000명. 대의원의 몇에서 몇? 100에서 500. 그렇게 맞아. 그게 더 빠르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 잘 들으세요. 주민대표 설명합니다. 주민대표회의. 끝. 내용 절대 안 나와요. 내용 안 나오고 주민대표는 도정법이 있다. 그게 필요해요. 시공자 선정식인데 암기 좀 합시다. 시공자 봐요. 조합. 언제 시공자 선정한대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될 때 소유자는 언제 시공자 선정한대요? 얘는 조합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한다면 여기죠. 사업시행 인가받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한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 봐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 시공자 언제 선정합니까? 얘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 거 괜히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법이 없는 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이 하면 그 중에서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냐? 시행자 지정고시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네, 그것까지 좀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이 그 다음 파트입니다. 그 다음 파트니까 자 거기까지 또 문제를 좀 봅시다. 207페이지인데 207페이지 32번부터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다. 틀린 것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로 공고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머릿속에 순간순간 기, 수, 환, 관, 혼용, 환지 할 수 있다. 재개발은 환지 공급 방법을 한다. 재개발은 관, 환 아닙니까? 관리처분 환지 두 가지가 있는데 환지에 의한다 그러면 환지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틀렸네. 3번 재건축은 정비계 아닌 게 인가받은 관리처분이다. 주택부대 복리 막 건축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관리처분이냐 환지냐 이거를 신경 써야 돼요. 하이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의한다냐 의할 수 있다냐 거기다 신경 써야지. 주택부대 복리 어디는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이던데 물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점은 주택부대 복리, 주택부대 복리. 이거는 주택이 아니지. 이거는 뭐지? 건축물. 상가인데 상업공업이니까.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된다고요? 건축물을 주택 이런 말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함정 쓰냐? 안 쓴다고. 그런 거 함정은 어디 있어요? 학원과 모의고사는 함정 써도 실제 시험에는 절대 함정 안 쓰니까 관리처분이냐 환지냐 의한다 의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는 잡아야 돼. 그래서 재건축은 관리처분 뒤에 가가지고 의한다 맞아요. 도시환경은 관리처분 봐봐요. 걔는 건축물이죠. 주택부대보다 안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도시환경 정비에서 관리처분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 방법 의한다. 두 가지니까 맞고 가로주택은 관리처분 또 가로주택은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한다. 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맞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33번, 3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스스로 연습하세요. 35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옛날에 이거 3번 났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정비사업은 봐봐요. 보다시피 정비사업은 누가 안 되냐 그러면 누구까지는 되는데 시장 군수까지는 되는데 누가 안 돼요? 시도지사하고 국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3번 나서 첫 번째 국장. 정비사업 시행자 될 수 없는 자는 두 번째 시도지사. 또 나왔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번갈아서 나온다고.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5번은 누구고? 1번 도지사 안 되죠. 36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뭡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데 조합을 안 만들고 한다. 이런 것은 내용 분석하지 말고 몇 번요? 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해합니까?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37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수 과반의 동의를 받아 시장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 특히 잘라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유자 3분 이상과 세입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소가 직접 할 수 있다. 오.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소 공동할 수 있다. 되네. 소유자 조합이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운수하고 공동할 수도 있네. 3번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하면 시장소할 수 없다. 재개발은 누구 해야지? 조합이 해야지. 조합이. 시장을 살 수 있냐 없냐? 있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 운수가 직접 할 수도 있네. 그러면 틀렸네. 틀렸어요. 4번 재건축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은 주택공사 등과 공동한다. 재건축은 조합이 과반 동의받아 누가 하고 시장 주택공사 공동하지 이해하고는 공동을 못합니다. 민간은 공동 못하니까 5번 도시환경 사업은 조합 또는 소유자가 도시환경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좋아요. 공동할 수도 있고 38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옳은 거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정비기반에서 서로 설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획하는 방법이 하나여 가능하다. 이해밖에 없다. 이해밖에. 기반 정비는 시행자하고 건축비는 소유자가 이 방법밖에 없냐? 웃기지 마라. 몇 가지 더 있다고? 4가지나 더 있다고.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재개발은 소유자 3분의 1 동의받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번 시장으로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또는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조합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이게 자 있어요. 거기 들어봐요. 들었죠? 눈 마주치면 대답하는 게 대답. 눈을 딱 마주치고 고개 숙여오지 말고 맞았으면 대답을 하고 숙여야지.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 대행.
그 지문 하나 나온다니까 사업대.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돼서 목적대에서 안 되면 시장호수가 직접 할 수 있다. 물어봐 이런 것도. 그런 제도 있냐? 있다. 이게 사업대행입니다. 소유자 조합에다 중단되면 시장호수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있어요. 사업대행.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얘는 한 문제 절대 안 나고 지문 하나 가놓고다 지문 하나 툭 치고 나요. 툭 치고. 그런 제도 있습니다.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방식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야? 주거환경 개선은 환지 방식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5번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할 때 정비 사업비 100분의 10번의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3번이 5라고 X라고요? 5죠. 그러면 5번은 뭡니까? X지 답이 두 개 될 수 없잖아요. 근데 5번도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 나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데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 100분의 10 무슨 사업 그 말도 없고 예치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좀 더 나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100분의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39번입니다. 재건축이다. 옳은 것은 재건축. 1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시도 인가받는다. 말이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가는 전부 다 누굽니까? 시장군수. 2번 시장군수가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인정되지 않는다. 시장군수가 직접 재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건축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많죠 그 사회는. 3번 시장군수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만 검토해야 된다. 이게 정비계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할 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와 도시계획 등 주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딸랑 진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번 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드려야 된다. 얘는 맞죠. 안전진단 등이 여기서 나왔는데 얘는 맞는 말이고. 5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만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도 할 수 있고 이거죠. 조합도 할 수 있고 공동 할 수도 있고 시장으로 할 수가 있고 주공이 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도 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은 4번이고 40번 도정법 정비사업 시행 틀린 거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다. 재건축의 공동 좀 조심해야죠. 재건축 공동할 때 시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이 되는데 민간하고는 공동이 안 된다. 좀 조심해야죠. 2번 시장 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해 어려워 정비사업 목적 달성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조합을 대신하되 직접 할 수 있다. 또 나왔네. 얘가 사업대행입니다. 3번 시장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 위치, 면적 등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상식적인 적입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으면 고시 알려야 됩니다. 4번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0번이 표시만 안 돼 있지. 얘는 기출문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자에서는 특히 이해가 잘 나오는데 시행자에서는 주거환경 사업이 특히 잘 나오는데 시장군수는 항상 동의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소유자 3분의 세입자가 하면 동의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어쩌든가 받지 말든가 둘 중 하나예요. 2분의 그런 거 없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군수 할 때 똑바로 받으라. 3분의 2 과반수 아니면 어떠든가 천재지변 받지 말든가. 그 은근히 어중직이 잘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그건 안 되죠. 받으려면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아니면은 천재지변 긴급 차라리 동의 없이 이래야지. 얘는 엉터리고. 5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조합청에서 국토교통을 정하는 방법,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이것은 내용 읽어보고 5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핵심 뭐라고? 경쟁 입찰. 절대 핵심 아니에요. 핵심 뭐라고?
5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 뭡니까? 물론 경쟁 입찰 수익이야 그러면 틀리겠지만 근데 5번에서 출제자를 묻는 게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어요? 예. 언제 선정한다고 이걸 물어봤지. 조합 설립 인가하고 시기. 시공자 선정 시기가 점점 나온다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도시환경 전문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시장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시기죠 시기. 5번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5. 4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거 1번. 주거환경사업은 시장 주택공사 등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와 세입자 과반수 어쩌라고요? 받으려면 제대로 다 받으랬죠.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수 엉터리고 2번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재개발을 갖다가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조건 조합 만들어야지. 엉터리.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청에 따라 감정과 공동할 수 있다. 뒷말을 주었는데 앞에가 틀렸네.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소유자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받아서 시장 후 주택공사 등 하여 이 도시환경은 소유자나 조합이 단독 할 수도 있고 얼마 동의받아서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 할 수도 있고 근데 보게 되면 왜 2분의 1 동의냐 얼마 동의지? 과반수 동의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고 4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운수가 조합과 공동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보다 시장 운수가 조합과 공동 오랜만에 잘 나왔네. 봐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운수가 누구하고 공동이요?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야지. 누구하고 공동하냐고. 공동이 없지. X. 5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 후 주택공사 등 공동할 수 있다.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혼자 하든가 과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주택공사 공동할 수 있다. 이해는 맞네. 5. 맞습니다. 42번입니다. 시장 우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가. 이거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장 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어요? 많아요. 암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몇 번 찍을래요? 42번 보지 말고 한번 찍어봐요. 찍는 요령이 있나 봅시다, 한번. 내용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해석해보지 모르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쓱 보고 몇 번 찍을래요? 네? 마이크를 한 사람에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어차피 몰아서 찍는다 그러면 정비 사업을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달리 표현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거 그거 아닙니까? 옳은 거 틀린 거 하게 되면 그럼 몇 번 찍어야지? 2번이나 몇 번 찍어야지? 5번 찍어야지. 2번, 5번 중에 찍어야지. 1, 3, 4 찍으면 도대체 찍는 실력은 없다는 얘기요. 오로지 실력으로. 2번이나 5번 찍는 사람은 그런 말도 눈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치가. 답이 1번 나오더라도 찍을 때는 2번, 5번 찍어야 제대로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 5번 중에 몇 번 찍을래요? 2번, 5번까지 접했을 때 그 다음에 몇 번 찍어요? 8.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미라고 그렇게 888로 미래야 돼. 43번입니다. 도정법상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1번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 지정구역 현재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으로서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하면 대행에 제한한 사업이면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번 더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한 문제 났으니까 당분간 얘가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기억, 니은만 알면 합격한 겁니다. 기억, 니은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에서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들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 질문만 하면 돼요. 그 밑에 뭐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습니다. 그 2분의 1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그것만 잘 잡아야 돼. 디귿이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44번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옳은 거.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받아 추진위 구성 2분의 1 동의가 아닙니다. 얼마 동의요? 과반수. 2번 추진위 구성할 때는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서 시장수한테 통보. 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구성해가지고 어이 시장 우리 추진위 만들었다 알고 있어라 통보. 시장 구성 뭐라 했어요? 이리 와 그러지. 승인 받아야지 통보가 있어요. 통보가. 3번 추진위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할 수 있다. 이거 눈치입니까? 실력입니까? 이 정도는 눈치입니다. 눈치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 4번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하되 수의계약 방식. 깜깜한 밤에 둘이서 불 꺼놓고 계약서 써야 뭔가 남는 게 있겠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경쟁 입찰 방식이고. 5번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 비용 부담 수반할 때는 업무 수행한 후에 대리인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안 맞죠? 토지등 이게 지금 추진위가 일 추진하는데 추진위가 일 추진하게 되면 이게 토지등 소유자한테 비용 부담 소유자가 돈 내야 된다고 이럴 경우는 일 추진하고 봐봐요. 업무 수행 후니까 일 추진하고 소유자 동의받을까요? 아니면 동의받고 일 추진할까? 당연히 동의받고 상실을 동의받고 해야지. 눈치로 3번입니다. 45번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들어갈 내용은 45, 46, 47 앞에서 뭐 푸는 게 의미가 없죠. 본인들이 암기하지. 자, 재개발입니다. 소유자 얼마? 뒤쪽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머리에 빨리 넣고 지금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재개발 도시항의 뒤쪽이니까 4분의 3 2분의 1 무조건 숫자 큰 게 뭐다? 소유자다. 둘이 있을 때 숫자 큰 것은 소유자다. 46번. 자, 주택단지 아닙니다. 주택단지안. 읽으면서 해봅시다.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각 동, 복리시설은 전체를 한동 본다. 구분 소유자 동 얼마?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 3분의 2분의 1. 토지자 동의. 공동주택 각 동, 구분 소유자가 몇 이하면 제외한다. 그건 안 봤으니까 넘어가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 얼마? 4분의 3. 토지면 얼마? 4분의 3.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틀렸네? 5번이 틀렸네. 3번은 저절로 5명이 되네요. 47번입니다.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재건축이면 앞쪽이니까 얼마요? 4분의 3, 3분의 숫자 큰 게 소유자.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48번입니다. 정비사업조합 동의요건 동의자수 산정 방법 옳은 것은 1번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소유자 4분의 2 이상의 3동의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추진위가 재개발 도시환경 만들려면은 얼마라고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엉터리고. 2번 재건축 조합을 설립 재건축이네. 재건축 조합 추진위는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규정 부정하고 주택단지 안 공동인데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엉터리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이러면 안 되죠. 각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이렇게 된다. 2번도 엉터리네요. 3번 토지 소유권이 수인 공유에 속하면 수인을 각각의 토지 소유자 그리 말고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를 보고. 4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 본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지. X고. 5번 조합설비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비에 동의한 것을 본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조합설비에 동의했으면 그거 취득한 자 그대로 동의한 게 됩니다. 49번입니다. 49번. 이제는 또 잠시 쉽시다.